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2분기 성과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3분기 역시도 기대를 할 만할 정도의 이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견의 TV입니다. 오늘은 이 세비캠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거래량이 그래도 270만 주 정도 터졌어요. 그죠?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되지 않고 이 적자폭이 많은 걸 봐서 난신적자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갑자기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회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봐도 나쁘지 않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보유 지분을 57% 정도 SKIL 코 에코시스템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회사 자체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의 개요, 폐수 처리 약품 등을 시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괜찮죠, 그죠? 폐산을 활용해서 이제 비료 원료가 되는 인산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리사이클링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현재는 폐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 양극 활물질을 정제 분리해가지고 전기차에 적용되는 2차 전지의 부원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분명히 시장은 밝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어쨌든 간에 폐리튬은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리튬에 대해서 정제를 하고 다시 재가공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적자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제품 등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회전지 활용이 조금 더 많은 매출액을 전년도보다 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4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성장을 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요 부분에 대한 수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폐양극재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해는 나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갖다가 집중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산 능력 및 실적 이렇게 보시면 와, 이거 거의 한 50%도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거의 2배치로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할 만한 게 아니죠. 왜냐? 80%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50%의 선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비가 큰 걸 수도 있고, 이 설비를 갖다가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하게 설비를 지었던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해서 50%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양호한 건데, 왜냐? 향후에 있을 설비 증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사가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매출 실적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곱하기 4를 하면 전년도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폐전지 재활용 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주가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시주총 결과 보시면은 최근에 임원 이땡땡님을 갖다가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어요. 스톡옵션이랑은 결국에는 동기부여를 줘서 나중에 네가 회사를 많이 키우면 그만큼의 차익을 가져가라, 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이승진이라는 임원인데 12,970주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공정 가치가 한 8,000원이니까 지금보다 주가 프리미엄은 엄청나게 많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정도 줄 정도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경영을 빡세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신 분이 이 스톡 옵션을 받은 겁니다. 대표이사니까 오히려 더 엄청난 그 동기부여를 받겠죠. 그죠? 내가 올리는 만큼 돈이 되는 거니까. 이력을 보면은 뭐 LG화학도 계셨고, 두폰도 계셨고, 정밀화학도 계셨고, 이런 쪽에 화학 쪽에 특허가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기대치를 만족하는 주가의 상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왜냐? 회사에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있다는 거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과장이 있을 수 있고 뭐 대표이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세기캠도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흑자로 다가가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리스크 부분 지워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수익률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5년도 1월부터 지금 7월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락장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문견우는 대주매도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대주매도 진행 중인 종목도 지금 4% 정도의 수익권이더라. 여러분들 중에 뭐 댓글로 악플 다시는 분들 이런 거 있어요. 대주매도는 뭐 인생 망하니 뭐니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여러분들 수준에서 했을 때 망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주매도 들어가서 아무거나 매도 쳤다가 뭐 시장을 볼 줄 모르니까 그렇게 박살이 나는 거겠죠. 그런 여러분들은 파산을 하지만, 문견우가 구글 멤버십을 진행하고 나서 수익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10개를 사면은 9개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실상 종목당 3만원도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죠.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낸다. 이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3만원 내기 아까워 하다가 3천만원 날리고 뭐 3억 날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말릴 순 없지만 부디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문견우와 점심 한 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3만원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실 수 있어요. 구글 멤버십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비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2분기 성과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3분기 역시도 기대를 할 만할 정도의 이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여기서 이렇게 올랐던 거는 테마를 탓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테마 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10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경영진의 어떤 능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래에서 아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왜냐? 회사의 경영, 뭐 내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회사 자체는 아직까지는 불안전하긴 하지만,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뒤로 돌려보면은, 와, 여기 있었던 18만원. 여기 종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요 정도 선까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긴장해야 될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흑자 전환이라는 완벽한 모습이 나오고 난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이 위에서 놀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적정 주가가 지금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이 주가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을 혹시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난신적자입니다. 난신적자 종목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의 방향성이나 혹은 오너 리스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난신적자 종목이 세력지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개인 투자는 흑전되는 거 보고 나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다. 선생님, 흑자 전환되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주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주식이란 게 그렇게 뭐 반복되는 끝없는 노가다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상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영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문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이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라인이 있겠죠. 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득권층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기득권층? 인맥이라는 부분.
인맥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정과 청렴 결백 이거보다는 자기들끼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부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거 조금 더 보류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청렴과 결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상당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존재하고, 세 번째, 사업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폐 처리,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수 요소고요. 지금의 가동률이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 정도를 쓰는 건지, 아니면 생산 능력이 낮은 상황에서 50%밖에 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년보다는 100% 성장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18만 원에서부터 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 주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클럽 강의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라오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스터디클럽에 참여를 하시면은 지식과 플러스 공유 종목을 통한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 PT3번이면 이미 15만 원인데요. 그죠? 여러분들 근육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있는 뇌의 근육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비캠 이 종목 분석해드린 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투자 정보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주식채를 차단하고 주식 구별인 문전우와 함께 희망을 꿈꿔요.